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14번째 주제, 잠이 최고의 의사일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아마 푹 쉬세요 라는 말일 겁니다. 왜 의사도 또 부모님도 우리 몸도 잠을 자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잠이 최고의 의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언제 스스로를 고칠까요? 여러분, 운동할 때인가요? 아니면 밥 먹을 때인가요? 약을 먹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언제 고칠까요? 바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회복합니다. 잠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몸을 사용하죠. 활동하는 몸입니다. 밤에는요, 수리하는 몸입니다. 근데 밤에 수리하지 않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낮은 내 몸을 사용하는 시간이고 밤은 내 몸을 쉬어서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매일 가동하고 불가동하면 망가집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혈액을 정화시키죠. 낮 동안 활동해서 혈액이 걸쭉해진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호르몬도 균형. 밤, 낮 사이에 활동하면서 여러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을 다 마친 것도 있고 일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다 쓰여진 것들은 전부 간에서 파괴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죠. 또 면역력은 가동이 돼서 낮 사이에 회복 못한 것을 밤 사이에 회복을 시킵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또 손상된 세포들, 병든 세포들 이런 거 먹어 치우고 또 치유하고 이러죠. 그리고 뇌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시킵니다. 잠을 못 자면요, 반대로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면 소화기관이나 간이 힘들죠. 힘들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혈당도 떨어집니다. 저 조절을 잘 못하죠. 그리고 기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서 저런 모든 기능들이 저하가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지 핵심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혈액을 정혈하고 복구하고 조혈합니다. 망가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수리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조혈을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죠. 또 에너지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음날 활동을 준비합니다. 잠은 우리는 자고 있죠. 그렇지만 몸 안에서는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참 몸이 고맙죠. 인체 대사 패턴을 보면 이 해 뜨는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주기별로 오장육부에 이 순환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벽 4시에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하는 시간이다.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다 하죠.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밤새 이렇게 흡수하고 재생했었던 것들이 이제 노폐물이나 똥이나 오줌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는 시간이고, 이때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뭘 먹어주면
배출하는 에너지가 소화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잘 배출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체를 생각한다면 낮 12시에는 심장이 최고조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장마비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식사하고 소화하고 뭐 이런 시간이에요. 이때 먹으면 잘 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먹은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우리 몸에 피를 조혈하고 복구하고 재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밤 사이에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 야식을 하거나 밤에 활동을 하면 또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이런 흡수되고 저장하고 복구하고 재생하고 조혈하고 이런 작용들이 잘 안 되죠. 특히 이 오장육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밤 11시부터 1시가 담,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간이 조혈하고 복구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은 누워서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인체 대사 패턴 시간을, 생체 시계를 존중해서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뇌도 잠을 자면서 정리를 합니다. 잠을 자면 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뇌도 하루 동안 얻은 각종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재정비를 해야죠.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감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인지기능, 지각기능, 정서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잠자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을 자는 두 번째 이론은 잠은 뇌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이 독소를 청소한다는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마이켄 레더가르드 연구팀이 쥐 연구를 통해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쥐의 뇌에 관찰용 염료를 넣은 뒤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마취되어 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뇌에 있는 각종 액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했죠. 그 결과 자고 있을 때 신경세포 간 틈새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 뇌 척수액이 이 공간을 돌아다니며 세포의 대사산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잠을 잘 때 뇌에서는 배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뇌 척수액은 세척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난 2019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라 로이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MRI 장치에서 잠을 자게 하는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링했는데요. 그 결과 2013년 쥐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잠에 들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정지하고 혈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요. 그 자리에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뇌척수액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이 자리를 비키는 것이죠. 그 뇌척수액은 뇌 곳곳을 흐르며 신경세포의 활동으로 쌓인 노폐물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쥐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모두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세포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뇌는 왜 하필 수면 중에 청소를 하는 것일까요? 잠이 들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멈추면 신경세포의 산소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혈액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비로소 뇌척수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뇌척수액이 청소하는 노폐물은 대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단백질이라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척수액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어디로 배출하는 것일까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팀은 노화한 생쥐의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해 뇌척수액의 경로를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뇌척수액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는 뇌 하부에 위치한 뇌막 림프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림프관이란 마치 하수도처럼 액체와 물질을 수송하는 관인데 뇌에도 림프관이 있어 노폐물을 뇌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림프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인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나빠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걸리는 것도 뇌척수액이 청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도 뇌척수액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찌꺼기, 단백질대, 베타아밀로이드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대들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좋은 수면은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잠은 또 시간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이 들고 또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들은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오후에는 카페인이나 야식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좋은 수면은 사실은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은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혹시 불면증이 있는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뭘 먹어서 그런가?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의 이유가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한가? 가급적 11시 이전에는 자는 게 좋은데 나는 야행성이라서 새벽 2시, 3시까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뇌 척수액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뇌 노폐물들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하고. 또 잠을 늦게 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습관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점검해서 잠을 가급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몸은 밤마다 우리를 살리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자라. 이 잠을 자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은 건강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내가 몸을 사용했고 또 밤에는 그 사용한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죠. 그러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 강의는 건강은 이것이 결정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